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길 바라며 저희 채널을 통해 늘 평안과 좋은 기운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냄새. 모두 창문 열어요. 빨리. 낡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네. 격 떨어지게 또 왜 이러세요? 이것이 67살 강태식 씨를 사흘 밤낮으로 잠 못 들게 만든 잔혹한 한마디였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그 어떤 모욕보다 치명적이었던 순간,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손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터져나온 이 폭탄 선언은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강태식 씨는 67, 평생을 중소기업 부장으로 성실하게 일하다 작년에 은퇴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내 정미경 씨는 65, 두 사람은 40년 전 맞선으로 만나 아들 준영과 딸 나영을 낳고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의 은퇴 후 1년, 집안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아내 미경 씨가 정해놓은 품격 관리 수칙은 태식 씨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여보, 또 그 차림이에요. 집에만 있다고 추리닝만 입고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 집 품격 떨어져요. 정장 입으세요. 은퇴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의 편안한 옷을 입으려던 태식 씨에게 날아온 첫마디였습니다. 40년간 일터라는 갑옷을 입고 살았던 그에게 집에서조차 편안함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9시까지 정장 착용, 하루 3번 이상 향수 사용. 이것이 미경 씨가 정한 남편의 새로운 일과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 품격이 떨어져요. 밖에라도 나가서 폼이라도 잡으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폼을 잡으라는 말. 결혼 초기부터 아내 미경 씨는 남편의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통제하려 했습니다. 입는 옷, 하는 말, 심지어 행동 하나하나까지 그녀의 품격이라는 잣대에 맞춰져야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은퇴 후 돌아온 현실은 존중 없는 노예 생활의 연장이었습니다. 태식 씨의 삶에서 강태식이라는 개인은 사라지고 오직 정미경의 남편이라는 역할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옆집 김 사장님은 은퇴하고도 부인이랑 여행 다니신다던데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친구라도 있어요. 또 시작된 비교와 잔소리. 태식 씨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저렇다더라. 끝없는 비교 속에서 그의 자존감은 서서히 닳아 없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매일 아침 9시 정장을 입고 향수를 뿌린 뒤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도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았지만 그래야만 했습니다. 동네를 배회하거나 도서관 구석에서 시간을 죽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신 친구라도 있어요? 늘 혼자만 다니니까 볼품없어 보여.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친구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빴고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친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의 모임이 전부였죠. 동네 박 사장님은 택시라도 운전하신다는데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무능해서 어떡해요? 무능하다는 말. 4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한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역시 무언가 하고 싶었지만
67이라는 나이는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나영이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할 거예요. 새 아파트로 이사했거든요. 오실 수 있죠? 물론이지. 우리 딸 집들이인데 당연히 가야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다는 생각에 태식 씨의 마음은 들떴습니다. 집들이 당일 미경 씨는 평소보다 더욱 세심하게 남편의 옷차림을 점검했습니다. 여보, 향수 제대로 뿌렸어요. 사람들 앞에 나갈 건데 냄새라도 나면 어떡해요. 우리 딸 앞에서 창피 주지 마세요. 나영이의 새집은 모던하고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사위와 딸이 정성껏 차린 음식, 예쁜 꽃 장식, 북적이는 손님들, 아들 준영이 내외와 사위 쪽 가족들, 나영이의 친구들까지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아빠, 편하게 앉으세요. 딸의 말에 태식 씨는 소파 대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의 습관이기도 했고 그게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그는 잠시 눈을 붙이고 벽에 편안하게 기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이 냄새. 모두 창문 열어요. 빨리. 미경 씨가 갑자기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고 모든 시선이 바닥에 앉아있던 태식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포크 소리마저 멈춘 절대적인 정적. 여보, 당장 일어나세요. 당신한테서 낡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격 떨어지게 왜 저러세요. 정말. 태식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아니 67년 인생을 통틀어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사위, 그리고 처음 보는 손님들 앞에서 받은 공개적인 망신. 그의 인격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 나영이가 작은 소리로 말렸지만 미경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해. 왜 저렇게 격 없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향수도 제대로 안 뿌리고. 손님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해했고 사위 쪽 가족들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식 씨는 천천히 그러나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일어섰습니다. 40년간 억눌려왔던 모든 모욕과 무시가 그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아들 준영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그 표정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염려보다 자신의 체면이 깎였다는 미묘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는 겨우 그 말을 뱉고 화장실로 피신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낡은 곰팡이 냄새, 격 떨어진다. 그 말들이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40년간 이어져온 인내의 끈이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미경 씨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행복했는가? 존중받으며 살았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새벽녘,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40년의 인내는 바로 어제 딸의 집들이에서 끝났다고. 다음 날 새벽 5시, 태식 씨는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미경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 책상에서 편지지를 꺼내 짧은 글을 썼습니다. 40년 감사했습니다. 이만 제 삶을 찾겠습니다. 더 이상 품격을 강요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옷장으로 가 매일 입으라고 강요받던 정장들을 지나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추리닝을 꺼내 입었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아내가 사준 비싼 향수병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작은 여행 가방에 편한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낚싯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식탁이 아내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보게 될 자리에 3가지 물건을 올려놓았습니다. 첫째는 40년간 그의 목을 조여온 속박의 상징, 넥타이. 둘째는 무거운 의무감의 상징이 되어버린 결혼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자유선언문인 편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향수 냄새가 아닌 차갑고 맑은 새벽 공기가 그의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타고 20년 전 친구와 함께 샀던 강원도의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미경 씨가 품격 떨어진다며 반대해서 거의 가보지 못했던, 하지만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팔지 않았던 바로 그곳으로.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자 태식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선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편 아침이 되어 남편의 부재와 식탁 위에 3가지 물건을 발견한 미경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켜오려 했던 품격 있는 가정이라는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이 정말 그렇게 심한 것이었을까? 평생 남편의 입장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태식 씨는 강원도 산골의 낡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곳은 온전히 그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추리닝 차림으로 집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지시도 없는 완벽한 자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소박했지만 40년 만에 가장 평화로운 식사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편의점에 들렀다가 그는 사장님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게 됩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택배를 정리하고 물건을 진열하는 일. 67의 나이에 대기업 부장이었던 그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태식입니다. 아, 강태식 씨. 반갑습니다. 강태식 씨.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불러준 것이 얼마 만인지 까마득했습니다. 집에서는 늘 여보, 당신으로 불렸던 그였습니다. 강태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그는 진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일상은 소박하지만 충만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후에는 계곡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소리와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품격이나 체면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장 차림이 아닌 추리닝 차림의 그를 도시 사람 같지 않게 편안하고 자연스럽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낚시터에서 비슷한 처지의 최영수 할아버지를 만나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자유가 필요해요. 자연스럽게 사는 게 최고예요. 최 할아버지의 말은 태식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준영이가 수소문 끝에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아들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체면이 있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 역시 아내와 똑같이 체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준영아, 아버지는 67이다. 남은 인생까지 남들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여기서 행복하다. 아버지의 단호한 모습에 준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딸 나영이가 찾아왔습니다. 나영이는 아버지가 힘겹게 산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아버지의 얼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생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요. 딸은 아버지의 선택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 미경 씨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해진 얼굴로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특히 그날 집들이에서 정말 미안해요. 40년 만에 듣는 아내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태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혼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각자 살자는 거야. 나는 여기서, 당신은 서울에서. 그리고 가끔 만나자. 황혼 별거. 그것은 두 사람이 40년의 결혼 생활 끝에 찾아낸 최선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되 가족의 연은 끊지 않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이 되면 가족들이 강원도 오두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의무가 아닌 그리움으로 만나는 그 시간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가족들은 품격과 체면이라는 갑옷을 벗어던진 태식 씨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 역시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신만의 삶을 찾으며 점차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딸 나영이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태식 씨는 할아버지라는 새로운 역할을 선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역할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해낼 것이었습니다. 67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강태식 씨는 낡은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모욕을 딛고 마침내 강태식이라는 자신의 이름과 향기를 되찾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비싼 옷이나 향수가 아닌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임을 그는 남은 인생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용기와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